네, 동포세계신문 396호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 진면에 게재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6면인데요. 이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을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, 예비 창업자 중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창업과 경영 안전에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1인당 창업자금 지원액은 최대 3천만 원 이내이고요. 경영 안전자금 지원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. 그래서 이 대상에는 북한 이탈 주민, 다문화 가정, 이렇게 저소득층, 이렇게 또 소상공인으로서 또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2012년부터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. 네, 사건 사고.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 코로나19 쪽에 보도가 많아서 그런지 동포분들의 큰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. 이 정부가 이제 마스크 사재기를 이제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사재기 마스크 1만 6천 장을 유통을 시도하다가 단속된 이런 중국인 등 2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경찰청이 이제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서 특별 단속팀을 운영한다는 소식.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남한 한국의 인구를 한 5천만을 봤을 때 한 5%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그냥 외국인 체류 거주 인구가 5%대를 진입하면은 보통 이제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이 통계 전문가들에 의하면서는요.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걸로 해서 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이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어서 언론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법무부가 외국인 숙박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인 경우는 숙박업소에 여권을 제출하면은 그 숙박업소는 그 여권의 정보를 법무부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길 시에는 그 외국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숙박업소에 최대 한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.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면은 그 발표할 거로 봅니다. 이것도 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그 외국인에 대한 그 체류지를 확실히 동선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. 이런 의견 여론들이 있어서 되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음 7면입니다. 꼭 알아두세요 하는 면인데요. 지난 9일부터 이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. 그래서 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. 근데 이 공적 마스크는 이 하루 생산되는 이 1000만 장의 마스크 중 한 80% 그러니까 800만 장을 정부 예산으로 사들여서 그 200만 장은 먼저 의료기관하고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이렇게 먼저 배분을 하고요. 나머지 600만 장은 이 마스크 오부제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월화수목 금까지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이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요일에 살 수가 있게끔 이렇게 오부제로 시행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. 근데 이 전국 이주인권연대가 이
공적 마스크 오부제 시행과 발표를 5일 날에 했는데요. 이 발표 내용을 보고 이 7일 날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왜냐면은 이 공정 마스크를 구매를 하려면은, 특히 외국인이 하려고 하면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구매를 할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구매할 수 없다는 것, 그리고 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, 단기 체류 자격에 있는 사람들, 그 다음에 또 미등록 체류자들, 이런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공정 마스크가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마련을 하는데, 이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사람을 차별화하면서 제공하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한국 언론들이 그 목소리에 공감을 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. 워낙 이 마스크가 이제 딸리다 보니까 정부도 이렇게 구역지책으로 공정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. 그러나 이렇게 마스크까지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했냐 안 했냐를 두고 이렇게 차별성을 둔다는 거 다소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다음 8면은 이제는 광고면이고요. 다음 9면입니다. 9면도 아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우리 조선교통포들이 아주 시달리고 있다,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,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제가 이 특집 방송으로 이 문제를 갖고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그때그때마다 보도를 했었죠. 이 차이나 게이트, 또 조선족 게이트, 또 어느 조선족의 고백, 그 진실을 밝혀라 라는 그 내용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지면에 정리를 해서 게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차이나 게이트 이해하기 특별방송으로 제 3부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. 이 검찰 수사와 이 가짜뉴스, 그러니까 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보수야당의 기자회견과 이 검찰 고발을 했다는 내용, 그러면서 그게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,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그 청와대라든가 또 여당 쪽에서는 그냥 가짜뉴스일 뿐이다, 이렇게 또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았고요. 2부에서는 이 친중과 이 반중, 그래서 특별히 이 반중 세력에 의해서 이런 가짜뉴스들이 재생산돼서 조선교통포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요. 그래도 이번에 이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그 글 속에는 또 사실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그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의혹을 불러일으킨 그 개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.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하고 이 전문가들의 반응들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 3부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쓴 그 논평도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. 우리 동포분들 하면은 이 보이스피싱 하면은 조선족 하는 것처럼 이번에 또 차이나 게이트 하면은 조선족이라고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 이미지 덮어쓰기를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평으로 했는데요. 신문 이 구면에는 이 사설로 그 논평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설 내용을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신면도 저 관련된 건데요. 제가 그냥 특별 게재를 했습니다. 그 이슈 논쟁이라고 해서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글, 나는 조선족입니다.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서 이 조선족과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
모두 이 한국 여론을 모두 다 조작하고 있다라는 이런 폭로성 글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 익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조선족이 했는지는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. 정말 그 글이 뭐 조선족이 작성한 글인지도 아직 불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글이 상당한 이 파장을 일으켰죠.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또 일고 있는 그 차이나 게이트 이런 현상, 그러면서 이 조선족 동포 사회에 대해서 계속 그 비난성 그런 글들이 난무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한국의 유학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 학자 이 박광성 교수가 이 칼럼을 또 발표를 했죠. 이 고국이 부끄럽다. 이 조선족을 도구화하는 한국정쟁 그만하라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좀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, 제가 이 내용을 또 유튜브 방송하고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그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선 집중에서는 어느 조선족의 고백, 과연 이것이 이제 조선족이 쓴 글이 맞냐, 그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. 이 글을 보니까 한국에 온 가족이 함께 5살 때 한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근데 5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을 텐데 사람이 과연 이렇게 나는 조선족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는가, 거기에 이제는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요. 그 내용을 뭐 보니까 내가 봤더니 이 조선족 동포 지금 5살 때 한국에 왔으니까 지금 뭐 최소 나이가 한 25살에서 한 30대 초반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족 이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있지도 않고, 그리고 5살 때 한국에 왔으면 이미 한국인화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글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선족을 음해하기 위해서 작성된 그런 글이다,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어느 조선족의 고백과 이 차이나 게이트가 이게 뭔지, 그러니까 이 신문 지면을 보신 분들은 또 이 이야기를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다 싶어서 그걸 제가 그 맥락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는 그 주요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다음 또 뭐 11면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